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붕어찜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일단은 붕어찜님이 오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많은 또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또 용기를 내주셔서 처음으로 또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붕어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긴장 많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이야기 겪은 그대로 들려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야기는 일단은 시작하시기 전에 붕어찜님께서 좀 어떤 영적 능력이 있으신지 간단하게라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적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보고 듣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게 뭐 기운을 좀 느끼거나 그리고 꿈 같은 것도 잘 맞아 들어가기도 하고, 뭔가 눈앞에 좀 장면들 같은 게 스쳐 지나가고 이럴 때가 한 번씩 있는데 그게 맞아 들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도 가끔은 있으니까 그런 거? 아하. 제가 이게 중학생 때쯤부터 조금 그랬는데, 이게 제가 그러면서 정신질환을 좀 의심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게 믿기 힘들잖아요, 당사자로서. 처음엔. 네네네. 네, 그래서 검사도 하고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 결과는 다 정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간 좀 인정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왜냐면 집안에서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몇 년간 좀 부정기를 겪었고, 지금 얘기 시작이 제가 부정기를 겪을 때부터 시작이 돼요.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그 단계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어떤 일들을 겪고 오셨을지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붕어찜이죠. 저는 지금은 결혼한 남편이 연애 때 아픈 상태의 새끼 길고양이를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상태가 많이 심각해가지고 그 보호소에 보낼까 했는데 결국엔 제가 키우게 됐고요. 제가 집으로 데려와서 치료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고, 병원에서 말하기에는 한 이틀만 늦었어도 죽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근데 제가 처음엔 이 고양이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얘를 이제 가을이라고 부를게요. 네, 가을이. 예. 가끔 가을이 얼굴에 어떤 할아버지 분 얼굴이 겹쳐 보일 때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고양이가 되게 활발하고 그냥 진짜 똥꼬발랄한 새끼 고양이 그 자체인데, 저랑만 딱 단둘이 집에 있거나 이러면 좀 애가 행동이 차분해지면서 좀 사람 같기도 하고, 오호. 뭔가 좀 제 눈을 뚫어져라 응시하면서 그러는데, 이게 그 공기도 뭔가 바뀌는 거예요. 좀 무겁고 이렇게 내려앉는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무서워서 그럴 때는 단둘이만 집에 있기 싫었고 일부러 밖에서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집에 단둘이 있으면 제가 막 뛰쳐나가거나 이럴 때도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데려왔으니까 아무튼 책임감으로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정도 들고 이뻐하고 했거든요. 근데 가끔 가을이 뒤에 그 얼굴 겹쳐 보이던 똑같은 얼굴의 할아버지께서 좌선 자세를 하고 눈을 감고 앉아 계실 때도 있으셨어요. 가끔 명상하는 것처럼. 근데 보일 때는 항상 이 모습이었고, 그리고 뭐 저한테 말을 걸거나 뭐 집을 돌아다니거나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때는 없고 어느 때는 명상 자세고 그냥 이런 식인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귀신을 보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안 보이는 척 무시를 하면서 그냥 지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남편이랑 그 당시 남자친구인데 동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을이를 키우게 됐고, 그러다가 기념일을 맞아서 가을이를 혼자 두기가 걱정이 돼가지고 친한 친구 둘을 불러서 저희가 없는 동안 집에 남아서 하룻밤 자면서 고양이도 돌봐주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너네 마음대로 꺼내 먹고 해도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갑자기 친해진 친구 한 명이 있었거든요. 좀 부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어떻게 친해지게 된 거냐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 A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A라는 친구가 이 얘기에 나올 돌순이라는 친구랑 친했고, 저랑 돌순이는 모르는 사이였는데, 학교를 같이 다니니까 A가 저에 대해서 돌순이한테 이런 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별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돌순이가 나 걔랑 꼭 무조건 친해져야겠다,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 막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대요. 별 얘기 한 것도 없는데. 저는 뭔가 이상하다.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긴 했거든요. 제가 부정기이긴 해도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돌순이가 어린 나이에 무당이 된 친구예요. 엄청 어렸을 때부터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는 좀 이게 몸도 약해지고 이제 신발이 거의 닫은 네.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해진 상태였는데 그 둘이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순이랑 같이 저녁도 먹고 하는데 돌순이가 저한테 이유는 얘기를 안 해주면서 막 되게 불안한 표정으로 여행을 안 가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붙잡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기념일 때 이때 가야지 하고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안 갈 수가 없고 또 얘가 이유도 말 안 해주고 갑자기 이러니까 저는 좀 당황스럽고 불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시를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얘는 막 계속 그래 너 고집대로 갈 거면 내가 못 말리겠지만 그래도 제발 조심을 해라. 뭘 조심하라는 건지도 말을 안 해주면서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좀 남자친구가 이상하게 졸음운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런 적이 없어요. 전에 졸음운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전날 또 충분히 잤고 이랬는데 트럭이랑 정면 충돌할 뻔한 사건이 있은 거예요. 졸음운전 하는 바람에. 어이구야. 그리고 누가 발목을 꽉 잡는 것처럼 이게 저려서 브레이크 밟는 발목이 아프다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도 하고 몇 번 쉬었다 가기도 했어요. 먼 거리도 아닌데. 그래도 무사히 펜션에 도착은 했어요. 그래서 그 펜션이 밤이 되면 별이 밖에 되게 많이 보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날도 맑았고 해서 남자친구가 나가보자고 하는데 아까 올 때는 안 보였는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 연가들이 밖에 되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밖에 보면은 기운이 센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다 보면 기운이 사람한테도 보이고 귀신한테도 보이는데 기가 센 사람들은 겉에가 좀 하얀 막 같은 게 좀 두껍게 보이고 오호. 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얇게 보여요. 그리고 예. 진짜 센 악기나 뭐 약간 원혼이 강한 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가을이한테 느꼈던 그런 것처럼 공기 이렇게 차갑게 내려앉으면서 좀 숨 못 쉬게 답답하고 이런 게 털을 가도 느끼거든요. 좀 기가 센터 같은 데를. 네. 근데 그게 그 비에 잔뜩 젖은 우비를 입은 7살 정도 돼 보이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한테서 그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불길했어요. 그러니까 가끔 당집들 보면은 좀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신 당집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신분이 세신데 좀 선하신 느낌인데 악기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차갑다? 뼛속까지 시리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와, 예. 네, 그래서 그냥 느낌이 안 좋아서 오늘은 나가지 말자 이러고 자려고 제가 딱 눈을 감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약간 장면들을 본다고. 근데 눈앞에 여러 장면이 지나가는 게 뜨문뜨문 사진처럼 지나가는데 그게 커다란 비닐봉지, 그 다음에 전선, 그 다음에 피 묻은 식칼, 그 다음에 붉은 벽돌 주택 이렇게 사사삭 지나가는 거예요. 오. 잠들고 나서 일단은 그날은 무시를 하고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핸드폰을 보니까 돌순이랑 같이 있는 A한테서 전화가 한 10통이 넘게 와 있는 거예요. 17통인가? 이렇게.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인지 빨리 가봐야 되니까 전화를 몇 번 해봤는데 안 받고 불길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가려고 생각보다 더 일찍 퇴실을 했는데 가는 과정 중에서도 차에 시동이 계속 안 걸렸고 견인차를 불렀더니 갑자기 시동이 걸린다거나 근데 그때 그 차 뒷좌석에 처음 보는 남자 연가가 타있고 저희가 시동을 걸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막 낄낄 약간 니네가 한다고 될 것 같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불길하죠. 그리고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처음 가는 길을 알려줘갖고 한참 헤매서 돌아가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집에 가서 A한테 무슨 일로 이렇게 전화를 20통씩이냐 했냐 이러고 상호 설명을 들었는데 집이 완전 난장판인 거예요. 완전 막 그릇 깨져 있고 이불 같은 것도 막 내팽겨져 쳐 있고 칼은 막 다 칼집 있잖아요. 거기서 다 빠져가지고 어디 숨겨져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돌순이가 빙의가 됐었는지 약간 여러 명 목소리를 내면서 그 칼을 찾아갖고 스스로 해를 입히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막 갑자기 혼자 뭐 벽에 머리를 막 쾅쾅 들이박는데 말릴 수가 없고 힘이 엄청 셌대요. 이런 행동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순이한테 너는 기억이 나냐 했는데 중간중간 기절했다 잠깐 돌아왔을 때 그 방 안에 여러 악기 같은 느낌을 풍기는 연가들이 한 4 정도가 막 그 방 구석에도 기어 올라가고 막 약간 거미처럼 내려다보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외에는 전혀 기억을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한동안 잔뜩 경계태세를 취하고 돌순이가 알려주는 대로 집에 여러 가지 비방을 해놨어요. 근데 그랬더니 몇 달 동안 아무 일이 없이 잠잠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 달 정도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탁을 받고서
아랫지방 경남에 있는 언니네 집에 가서 지내게 됐어요. 네. 그 아는 언니네 어머니께서는 그 당시 절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꽤 크게 지리산에. 근데 제가 들어가고 한 2주쯤 됐을 때 제가 집에 있었다고 언니가 어머니께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너 혹시 자취집에 안 좋은 일이 있냐? 혹시 우환이 닥친 거 아니냐? 꿈에서 큰 검은 뱀이 너가 자취하는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 근데 그 검은 털이랑 흰색 털이 섞인 고양이가 그 뱀이랑 싸워서 물리치는데 성공을 했고 뱀이 집 밖으로 쫓겨나가는 꿈을 꿨다 이랬대요. 근데 꿈상으로 약간 혈투를 벌였대요, 고양이랑 뱀이. 예. 근데 제가 그때 가을이를 데려갔거든요, 집에. 근데 그 가을이가 그 무늬예요. 턱시도 무늬. 그리고 말랑 고양이가 맞는 게 얘가 코에 그 인중 있는데 오서방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오서방점이 하나가 있는 고양이가 맞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집에서는 아무 일 없이 그냥 별탈 없이 잘 지냈어요. 그리고 그 약속한 한 달이 지나서 언니네 집에서 나와가지고 저는 돌순이가 좀 강력하게 저한테 권유를 해서 돌순이랑 같이 인천에서 자취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때 가을이를 저는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 이때부터 가을이 옆에 할아버지는 아주 가끔 돌순이가 집에 없을 때만 나타나시다가 어느 날부터는 아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취를 시작하고 한 2달쯤 지났을 때 그때 딱 한 번 봤던 우비소년 있죠. 걔가 이제 아예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그동안 뭐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와 있었고, 아무튼 저한테만 보이니까 저는 무시를 했었는데 돌순이도 너 쟤 보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당시에 부정기였는데 제가 보는 걸 옆에 있는 사람도 보고 똑같이 묘사를 하는데 이게 제가 정신병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부정기를 끝나고 인정을 하게 된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우비소년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더라고요, 돌순이가. 저는 네. 솔직히 느끼진 않았는데 뭐 무당이니까 한을 풀어주고 뭔가 그러고 싶은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우비소년 왈 이제 본인 나이를 기억을 못하고 생김새로만 한 7살, 6살 정도 돼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생전에 부모님은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 엄마가 어떤 교회에 다니다가 점점 이상해져서 막 본인을 때리기도 하고 뭔가 그래서 본인을 이제 죽게 내버려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애기가 말하는 거니까 약간 어휘력이 안 좋아서 저희가 이해를 제대로 못하니까 막 짜증을 내고 발을 구르고 이러면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며칠간 다시 꿈을 꿨는데 이게 그 애기 시점으로 꾼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비소년이라고 부를게요. 네. 우비소년의 시점으로 제가 꾼 꿈이었는데 꿈 내용이 비 오는 날에 붉은 벽돌로 된 한 2, 3층 정도 되는 외부 계단이 돌로 되어 있는 네. 구축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곳이었고 배경이. 근데 2, 3층 정도 될 거라고 유추한 이유는 난간에서 바로 앞에 전봇대 전선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 낮은 전봇대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2, 3층 난간에 있으면 보이잖아요. 바로 앞에 눈앞에 지나가는 게. 그래서 그 개구리 모자가 달린 파란 우비를 입고 그 밑에서 웅덩이에서 물장구를 치면서 한참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배가 고파져서 집에 뛰어 들어갔어요. 네. 근데 현관이 잠겨있진 않았고 조금 열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어락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상태였는데 집이 딱 들어갔을 때 기역자 구조였고, 이게 바로 앞에 거실이 있고 거실을 통해서 부엌으로 가면 부엌이 반만 보이는 상태인데 그 부엌 식탁 있는 곳에 이렇게 혈흔 웅덩이가 져 있고 거기에 어떤 누워있는 여자 다리만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몸을 어떤 다른 엄청 미인으로 보이는 검은 긴 생머리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누워있는 여자 몸을 칼로 노질을 하면서 약간 김장봉투만한 크기의 비닐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아이인 상태로 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놀래서 굳은 채로 그 생머리 여자한테 엄마 하고 조그맣게 불렀는데 잠깐 여자가 머뭇거리다가 식칼을 들고 쫓아서 나오는 거예요. 저를 쫓아서. 예.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로부터 난간을 넘어서 도망을 가려다가 그날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외부 돌계단이 미끄러우니까 그대로 머리부터 콘크리트 골목 바닥으로 졌고, 엄마는 이제 그걸 난간 아래로 쓱 내려다보고 다시 못 본 것처럼 태연이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자기를 죽게 내버렸단 말이 이거였던 거예요. 죽는 걸 봤는데 얘가 목격자니까. 근데 이걸 꿈을 같은 거를 며칠간 계속 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어느 날 저녁에 우비소년이 다시 왔고 집에 다 봤지? 내가 다 보여줬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한을 풀고 떠날 수 있게 요구사항을 2개를 들어달래요. 예. 근데 하나는 본인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고 이제 따로 살기 전에 본인에게 사준 장난감 팽이가 있는데 그걸 찾아서 달라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엄마를 꼬드겨서 본인한테 나쁘게 굴게 만든 교회 목사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아직 그 집에 이사를 안 갔으면 어떻게 찾아줄 생각이라도 해볼 수도 있잖아요. 폐기증을 뒤지든 뭘 하든. 근데 두 번째는 아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막 발 구르고 애니까 막 떼굴떼굴 굴르고 생떼 쓰고 막 악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안 들어주면 괴롭힐 거다 협박하고 막 씩씩거리고 노려보고 이래서 예. 노력해보겠다 하고 몇 시간을 달래서 일단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우비소년이 얘기해준 지역에서 꿈에서 본 주택이랑 똑같이 생긴 집이랑 교회가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구글맵이랑 또 뒤져보고 실제 답사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주택이랑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 진짜 뭐야. 너무 소름 끼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이비라고 할게요. 그 교회에 대한 짤막한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 이게 근데 보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 교회가 꽤 유명하고 조금 논란이 됐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섬에 신도들을 이주를 시켜서 착취를 했는데 그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이주한 그 나라는 종교 자유가 있는 곳이어서 멀쩡히 아직도 운영 중이고 그 종교를 한국에 남아있던 몇몇 목사들만 징역을 살고 있대요. 그래서 그 종교 이름이 제가 찾은 교회랑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차마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마 들어가 볼 용기가 나진 않아서 못 갔고 그 다음에 그 애가 살던 집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택배를 잘못 시킨 척 하면서 문을 두들기고 살고 계신 분한테 여기 이사 온 지 얼마나 되셨냐, 제가 택배를 보냈는데 그 전주인분이 이사한 걸 몰랐다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거든요. 했더니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면서 본인은 여기 이사 온 지 최소 4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애가 죽은 지 최소 4년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팽이는 흔적도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애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비소년이 집에 왔고 또 제가 목사도 죗값을 치르고 있을 거다. 그리고 이사하면서 팽이는 없어진 것 같다. 이러고 타이르려고 해봤는데 이 입장에서는 2가지 부탁한 것 중 하나도 이뤄진 게 없으니까 씨알도 안 맥히고 완전 악에 바친 것처럼 막 난동을 부리다가 안 도와줬으니까 복수할 거라고 얘기하고 사라졌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악몽을 거의 매일 꾸는 거예요. 근데 돌순이는 안 꿨어요. 돌순이 말짱했고 같은 집에 사는데 저만 유독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기가 저한테 왔을 때는 몰골이 정상적이었는데 이게 완전 꿈에서는 악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갖고 저한테 막 달려드는데 제가 사실은 실생활에서 귀신을 보면 겁이 되게 많고 조심성이 많은데 꿈에서는 이렇게 싸워요. 겁도 안 먹고. 근데 그러면 보통은 제가 이기거든요? 네. 근데 얘는 싸우면 제가 오히려 데미지를 입고 자도 피곤하고 막 얼굴이 진짜 주변인들이 얘기하면 야 너 얼굴이 요즘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몸이 축나는 거예요. 돌순이가 해결을 해달라고 제가 말을 해봤더니 우비소년이 너무 강력해서 방법을 못 쓰겠다, 하나도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네. 한 반년 정도 지나서 저는 이제 부모님 본가에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돌순이도 없고 비방도 없으니까 아예 대놓고 그냥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보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몇 주간 진짜 심하게 시달리다가 창틀이랑 머리맡에 천일염이랑 팥을 그래서 담아가지고 방에도 막 뿌리고 난리를 쳤어요. 제가 사진 보내드렸는데 네, 그게 겨울이 아니에요. 그 사진 찍은 게. 근데 그 창틀에 결로도 없는 날씨인데 그렇게 소금이 막 다 녹은 거예요. 그리고 팥은 분명히 다 멀쩡한 상태로 놔뒀는데 몇 개가 부스러졌고 으깨져 있고요. 그릇에 담아놓은 것조차도 막 물기가 생겨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냥 몸에 팥이랑 소금을 지니고 다니는 그런 기초적인 비방을 하니까 좀 악몽 꾸고 이런 게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없어지진 않았고. 그러다가 가을이한테 붙어 계신 그 할아버지가 아주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 전까진 저한테 말씀을 안 거셨는데 처음으로 저한테 너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냐 이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다 말씀을 드렸죠. 저 진짜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서럽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완전 잘못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잠깐 나갔다 온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날부터 아예 악몽을 안 꿨어요. 소금이랑 팥 비방은 계속 해던데 확실히 팥도 안 깨지고 소금은 거의 안 녹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저희 집 앞에 거의 하반신은 없고 얼굴이 한 절반은 날아간 상태로 우비소년이 2팔로 기어서 진짜 팔꿈치로 기어서 저희 집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 방향으로. 그거를 저희 집 앞에 신호등에서 보고 그냥 제가 무시하고 겁나 빨리 집에 왔어요. 그날 밤에 우비소년은 꿈을 꾼 게 마지막인데
설잠을 들 때쯤 눈을 감고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우비소년이 나타나가지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갖고 제 몸을 조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반신이 없으니까 두 팔로 제 몸을 기어 올라와가지고 막 진짜 너무 물골이 무섭게 생겼고 아무튼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데 예.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그거를 아셨나봐요. 그냥 옆에 앉아 계셨는데 명상하시다가 저한테 걱정하지 말고 자라. 이제 오늘 밤 지나면 끝난다. 이러시고 보호막 같은 거, 기운막 같은 거 둘러주신다고 하시면서 머리맡에서 제가 잠들 때까지 경문 같은 거 외우면서 중얼거려 주셨고요. 이제 끝났어요. 시달림도 끝났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자초지종을 듣게 됐어요. 이제 할아버지께서 다음날 밤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너한테 설명을 해주마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께서는 청계 쪽 신이시래요. 그리고 재물 쪽을 관장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건 아까 말씀 안 드린 건데 왠지 가을이가 저희 집에 오고부터 막 경품 당첨도 많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하게. 예. 그래서 막 얘 진짜 복고양이다. 내가 좋은 일에서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뭐 아무튼 그 전생에 가을이가 인간이었을 때 가을이로부터 은혜를 입으셔서 가을이를 다음 생에 지켜주려고 함께 같이 내려오신 거래요. 근데 가을이가 예상치 못하게 몸이 되게 허약한 길고양이로 태어나면서 죽을 뻔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제가 가을이를 구해줬잖아요. 야. 그러니까 함께 기운을 차리시고서 제가 완벽히는 아니어도 눈과 귀가 트여있다는 건 아시고 저한테 단둘이 있을 때 소통을 해보려고 하신 건데 예. 근데 워낙 강하신 분이니까 저는 그 기운이 눌리는 거에 겁을 엄청 먹었던 거고 그래서 저한테 뭔가 기운을 써보기도 하고 뭐 그러셨는데 제가 안 먹히니까 고양이한테 들어가 보기도 하고 뭐 그러신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같은 행동도 하고 애가 저랑 둘만 있으면 좀 이상하고 그랬던 게 그건데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겁먹었던 거였고 근데 돌순이가 모시는 신은 저승 계열의 신인데 네. 말씀하시기로는 청계랑 저승은 좀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유독 두 분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돌순이는 이걸 다 계획을 한 거였대요. 그 재물님이라고 부를게요, 할아버지를. 재물님께서 가을이한테 붙어서 내려올 걸 알고 저승 쪽 신이니까 일부러 허약한 길고양이로 환생하도록 약간 간섭을 했대요. 물론 그럼 안 되는 건데. 와, 예. 그래서 재물님께 타격을 주려고 한 건데 제가 구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방해했으니까 타겟이 저로 바뀐 거예요. 오호. 그래서 돌순이가 본인의 신이 시키는 대로 저한테 A를 통해서 막 꼭 만나고 싶다, 뭐 별얘기 한 것도 없는데 친해지자 이러면서 되게 갑작스럽고 부자연스럽게 친해진 거였고 그렇게 강한 악기인데 소금이랑 파츠로 악몽 꾸는 걸 막을 수 있는 게 이상했잖아요. 근데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비방이 없다, 못 도와준다 이러면서 반감만 한 것도 이유가 그런 거였고 그래서 재물님께서는 가을이 상태가 호전이 되면서 다시 힘이 좀 회복이 되긴 하셨는데 당장은 대응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아예 돌순이가 집에 있을 땐 들어오질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돌순이는 이제 저를 좀 더 확실하게 몰아붙이려고 아예 같이 살기를 제안한 거였고 이 같이 사는 기간에 오늘 말씀드린 얘기 말고도 여러 번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주변인들한테 하면 야, 너 인생에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냐 나이도 어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본가로 돌아가기 전까지 거의 가을이가 있는 집에서 쫓겨나시다시피 하신 거고요. 그래서 돌순이랑 같이 살 땐 우비소년이 가을이가 있는데도 그냥 집에 마음껏 드나든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다 듣고 며칠 고민을 해서 이걸 돌순이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돌순이랑 굉장히 친해졌다고 느낀 상태라서 이걸 다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생각을 정리를 하고 돌순이한테 약간 떠보듯이 물어봤죠. 그때 돌순이가 너 다 알게 됐어? 이런 식으로 되게 뻔뻔하게 예. 다 알고 있었고 맞아 나 그런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순순히 인정을 하면서 와. 마치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너는 신도 안 받았잖아 이런 태도로 일관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악귀 들렸다고 한 그 순간 있잖아요. 악귀에 들렸다고 한 그때조차도 네. 얘가 연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 다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신이 아직 떠나질 않았는데 어떻게 빙의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런 것도 다 연기였던 거고 아무튼 이걸 다 완전 꾸민 거죠. 그래서 저는 와 진짜 너무 개고생했고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배신감에 진짜 치가 떨리고 같이 살았으니까 엄청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막 이래서 모든 연락을 다 끊고 한동안 사람도 너무 못 믿고 힘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A를 통해서 들은 돌순이 소식은 얼마 전에 모시던 신이 너무 강했는데 어릴 때부터 받고 그러는 바람에 몸이 좀 망가져서 어린 나이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양을 하러 간다던 게 마지막이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가을이는 여전히 집에 잘 계세요. 근데 저는 신내림이나 무속공부, 기도 이런 거는 안 하고요. 할아버지께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 항상 밥상에 수저 젓가락 한 벌씩 더 놓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이야기 끝이에요. 붕어찜님 네. 이거 네.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셨을 때 시들무니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그죠. 어디 가서 말을 못하죠. 믿어줄 사람도 없고. 근데 진짜 일반적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저런 정말 이상한 사연, 무서운 사연,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을 겪으시는 분이 나타나신 거네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네. 뭐 굳이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살짝 느낌상 그 단계를 보자면 뭐 불곰님이나 아니면 뭐 백묵님이나 좀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만나시는 뭐 류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야 정말 인연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붕어찌님이 어째야 됐건 부정기 때 정도 때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 항상 물어봐요. 대부분의 이제 참여자분들은 처음에 귀신 본 이야기들을 대부분 안 하시더라고. 예. 예, 맨 처음에 제일 처음 본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나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게 제가 사실 그때부터 눈과 귀가 뜨여 있다고 중학생 때쯤부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뭔가 존재를 느끼거나 이러는 거는 한 5살쯤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느꼈던 게 그거였구나. 이 느낌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건데 제가 5살 때 이사를 갔던 동네가 원래 조금 잘 사셨는데 부모님께서 살짝 기울면서 제가 이사 간 집이 있어요. 5살 때쯤에. 근데 거기가 제가 돌이켜봤을 때 귀신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오. 왜냐면 거기에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런 걸 굉장히 부정을 하시는 편이시거든요. 근데 네. 어머니께서도 이제 안방문을 갑자기 열면은 뭐 할머니가 앉아있다. 뭐 이런 거를 가끔 보실 때도 있고. 오, 예. 저는 그 집에 누가 없어도 항상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걸 좀 그 집 자체를 되게 무서워했고 좀 거의 정서불안이 올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 제가 딱 처음 본 게 그 초등학교 때니까 그때는 약간 패션의 암흑기였잖아요. 그 초록색 위아래로 약간 줄무늬 되게 촌스러운 추리닝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를 입은 바가지 머리 한 대학생같이 보이는 사람이 저희 집에서 제가 숙제를 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숙제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발소리도 안 났고 문소리도 안 났고 전 집에 혼자 있었고 이러니까 누구지? 혹시 뭐 친척 오빠가 집에 왔나? 아닌데 이랬는데 그 사람은 그냥 숙제하는 거 지켜보니 가더라고요. 예. 되게 어이없긴 한데 그게 제가 본 첫 번째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오빠인가? 누구지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처음 본 사람이고 하니까 근데 뭐 그런 사람을 뭐 나중에 가족 모임을 해도 본 적도 없고 예. 그리고 제가 그런 소리를 했었대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엄마께서 그러기를 엄마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 여기서 공부하기 싫어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안방에 할머니 있다고 했는데 뭐 저기 할머니가 커튼 뒤에 숨어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아까 그 초록 추리닝이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귀신 본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보시긴 했지만 저게 귀신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었고. 예, 맞아요. 야, 근데 그냥 그렇게 귀신을 보고 듣고 느끼시다가 갑자기 기운도 판단이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화경도 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화경이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몇 장면만 따다닥 보이는 거.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용어는 잘 몰라요. 왜냐면 네. 주변에 그 돌순이 말고는 뭐 용어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근데 원래 그 얘기는 아시죠, 붕어찜님? 귀신이 어떤 거요? 부탁하는 거는 꼭 들어주지 않을 거는 약속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겪어봐야 안 도와주지, 다음부터. 저는 그때 너무 황당하고 솔직히 화도 났고요. 이 맡겨놨나? 왜 나한테 이러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죠. 게다가 어린 귀신이잖아요. 어린애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쵸. 더 심하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니까. 네. 야,
여러 가지 진짜 아직까지 말씀 안 하신 이야기들이 수두룩하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은 제가 딱 여기까지만 여쭤보고 인터뷰할 거예요. 왜냐? 앞으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들어야 되니까요. 예, 좋습니다. 네, 붕어잼님 긴장 네. 많이 되셨었지만 막상 해보시니까 별거 없죠? 이래서 계속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네, 괜찮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떨리시는 분들, 대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께 네.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긴장이 돼도 돌비님께서 잘 리액션도 해주시고 진짜 친구랑 통화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얘기 네. 한 중후반부터는 괜찮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아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상상만 하시면 긴장을 하시는데 너무나 또 잘 해주셨어요. 붕어찌님께서. 처음이라 이제 뭐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네. 해주실 이야기들은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한번 나눠서 쭉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신 이야기에서 그냥 불쌍한 길고양이를 도와줬는데 이런 일에 어찌 보면 끼어들게 된 거잖아요. 그 과거의 전생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얽히고 설킨 그 과정 속에 붕어찌님이 끼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의 삶에 끼어드는 순간 어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붕어찌님께서는 보호를 받는 그런 결과로 마무리가 돼서 천만다행이었던 것 같고 보통 일을 겪으신 분이 아닙니다. 담담하게 이야기를 쭉 긴장 상태에서 푸시긴 했지만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이야기가 너무 허무맹랑하다, 뭐 공상과학 영화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난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용기 내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붕어찜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붕어찜님이야 워낙 섬뜩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오늘의 에피소드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붕어찜님, 예.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어디 아프시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예, 괜찮아요. 네, 아이고, 오늘 붕어찌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직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붕어찌님이 어떤 그 스타일이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귀신을 보던 건 아니었는데 중학생 때쯤부터 눈이 열리게 돼서 그 이후로는 좀 종종 보다가 최근에는 거의 완전히 보는 정도에 이르렀는데 네. 약간 어딜 가거나 이러면 그 장소의 기운 같은 게 좀 느껴진다거나 아니면은 좀 냄새?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뭐 그런 겁니다. 네, 아유, 뭐, 자기소개는 뭐, 저는 원래 뭐 몇 살이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귀신을 보게 되었는지, 어떤 스타일로 귀신을 보는지,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사실 어색하긴 합니다. 한 번도 어디 가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죠? 네. 네, 하지만 저희 채널에서는 그게 자기소개입니다. 예. 네. 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붕어찜이에요. 이것도 저승 계열 신을 모시던 그 돌순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번에 가을이 옆에 같이 계시던 재물님이랑 돌순이가 모시던 신과의 신경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제가 남편이랑 이제 연애 때 동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은 대학에 다니면서 바쁘거나 아니면 재수를 하던 시기라서 제가 연락하자 만나자 하기 미안하더라고요. 바쁘니까. 근데 이 시기에 저한테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고 집에도 좀 돌순이가 자주 찾아와줘서 많이 친해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돌순이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언니 집에만 있기에도 답답하고 심심하고 한데 이참에 가벼운 알바라도 해보면서 기분을 환기시켜보는 게 어떠냐. 얼마 안 되더라도 뭐 돈을 버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뭐 일석이조 아니냐. 이래서 장기적으로 하는 거 말고 돌순이가 저랑 나이가 한두 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학생인 돌순이랑 같이 단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봤어요. 근데 돈이 급해서 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는 데만 며칠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상한 꿈을 연속적으로 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꿈에 나오는 숫자들이 약간 특정을 하게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임의로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꿈에서 제가 핫도그를 사러 핫도그 집을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 제가 지하철역 앞을 지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광고 전단지 같은 걸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평소에 그런 거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꿈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한 장 받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제 손을 이렇게 갑자기 쥐고 되게 인자하신 표정으로 여기 꼭 가봐라. 여기 진짜 좋다. 여기가 뭐 물도 좋고 피부가 좋아지고 어쩌고 이러면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전단지를 내미는데 거기에 찜질방이 같이 있는 목욕탕에 대한 이렇게 홍보가 있고 그 다음에 뒷면에는 거기로 가는 약도 길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원래 가던 길에서 틀어가지고 그 목욕탕을 찾아갔어요. 그 목욕탕이 지하에 있던 곳이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검은색이고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은색이에요. 근데 검은색만 지하로 내려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가서 내리니까 그냥 일반 목욕탕처럼 카운터가 앞에 있고 수건이랑 키를 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좀 기억나기로는 살집이 있으신 풍채였어요. 근데 여기는 남탕이 없고 특이하게 여탕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를 받아서 탈의실로 가서 씻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받은 키가 405번이었어요. 거기에 소지품을 두고 씻고 갈아입고 나왔는데 찜질방에 다 여자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탕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이가 많은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나이대가 중학생? 20대 초반까지만 딱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한 25을 안 넘길 것 같이 보이는? 그래서 다 차림새도 막 깨제제하고 머리도 막 안 감은 것처럼 떡지고 부스스하고 막 눈도 멍하고 약간 얼굴도 못 먹었고 누렇게 떠있고 완전 빼짝 해골처럼 마른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다들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여기 목욕탕이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게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좀 더럽네 이러면서 찜질 가마방들이 마주보고 있는 광장 같은 데서 씻고 나와서 그중 하나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가마 안에 제단 같은 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뭐야, 예. 근데 여자애들이 거기에다가 막 절을 하는데 보통은 거기에 제사 음식 전 이런 거 나물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제상에 올라가 있는 게 음식이 아니라 본인들의 부위 이런 거를 잘라서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본인들 손가락이나 뭐 이런 거를 올려놓고 거기 절을 하는데 그게 딱 보고 무섭다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이게 뭔가 옳지 못한 거에 얽매여 있는 느낌?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라면 이렇게 재단에 본인 몸을 바치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좀 불쌍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절하던 애 중 몇 명이 막 이제 코랑 귀 한쪽 눈이 없는 애도 있고 뭐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쩔뚝이면서 저한테 같이 절을 하고 여기에 너도 이렇게 뭔가를 바쳐라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는 거예요. 좀 강요처럼.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여기서 도망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소지품도 안 챙기고 그냥 왔던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시 달려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검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카운터에 있는 아줌마는 옷도 안 갈아입고 나갈 거냐 말면서 엄청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손목에 걸어놓은 키 팔찌 있잖아요. 그게 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일단 가마방에 있던 그 광장 같은 데로 돌아와서 어떡하지 하면서 다른 찜질 가마방들은 어떤가 구경을 했는데 거기도 다 똑같은 거예요. 얼음방까지 포함해서 가마방이 한 5-6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재단에 다 몸이 온전치 못한 여자애들이 절하고 있는 광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멍 때리면서 서 있었는데 어떤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여자애가 저한테 와서 되게 남들 못 듣게 작게 귓속말로 여기서 나가고 싶지 막 언니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가 말하기로는 그 카운터 뒤에 수건이랑 옷 같은 거를 올려보내고 내려오는 그 작은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네. 무게 얼마 안 되는 것만 실어 나를 수 있는? 아줌마가 카운터를 24시간 지키고 서 있는데 아줌마가 딱 하루 2번 세탁물이랑 화장실 때문에 아주 잠깐 자리를 비울 때가 있대요. 그래서 그때 그 엘리베이터로 도망을 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며칠 지나면서 그 앞에서 아줌마한테 안 걸리게 자리 비울 때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도망가려는 시도를 했었어서 그런지 아줌마가 좀 경계하면서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아줌마가 결국은 자리를 비웠고, 그래서 여자애들 몇 명을 끌고 와가지고 최대한 애들이 막 빼짝 말라서 가벼우니까 화물 엘리베이터에 쑤셔놓고 나가라고 재촉을 했거든요. 최대한 걔네를 많이 도망치게 하고 저도 마지막에 나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좀 작고 무게도 제한이 있고 해서 한 번에 여러 명씩 못 타더라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줌마가 금방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빨리 돌아올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급한 와중에 아줌마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도저도 못하고 여자애들은 저보고 먼저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나중에 본인들을 데리러 와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서 저를 엘리베이터에 막 밀어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더 나갈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려고 앞에 여자애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약간 몸으로 산을 쌓아가지고 그 아줌마를 막아주고, 아줌마는 그 와중에 덩치가 크니까 막 여자애들 밀치고 하면서 저를 막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나갈 방법을 알려준 여자애가 울면서 저한테 꼭 다시 데리러 와라 이러고 손가락을 걸고 제가 널 꼭 데리러 다시 오겠다 이러면서 울면서 약속을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며칠 동안 걸쳐서 꾼 거예요. 이제 다시 제가 알바를 찾던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며칠간 제 조건에 맞는 알바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찾은 게 뭐 향기 제품? 이거는 특정될까봐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디퓨저나 향수 같은 거를 판매하는 알바였어요. 근데 여기가 판매 판촉인데 동반근무 환영에 당일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바로 지원서를 넣고 다음날 7시쯤? 그러니까 좀 늦게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저는 당시에 공부만 하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약간 화장도 할 줄 모르고 머리 만지는 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래도 나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좀 어색하게 꾸미고 돌순이랑 같이 갔어요. 면접 보시는 분이 풍채가 좀 있는 아줌마셨거든요. 근데 되게 살갑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전단지 나눠주고 이제 향수 같은 거 뿌려져 있는 시향지 나눠주고 길거리 매대에서 상품 구경하고 가세요 막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고 이런 알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렇게 잘할 자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낯도 많이 가리고 낯선 사람한테 말도 잘 못하고 긴장도 많이 하고 이런 성격이었어서 사실은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기도 했고, 또 처음부터 돌순이가 해보자고 권유한 거고 시작한 거라 저는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순이랑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냐, 부모님이랑 사이는 어떠냐, 뭐 남자친구는 없냐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딱 그 나이 때 여자애들이랑 좀 친해지려고 물어보는 듯한? 그래서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 남자친구랑 같이 산다고 하면 안 좋게 볼까봐 그랬는지 돌순이가 저랑 같이 산다고 거짓말을 해주더라고요. 뭐 본인 딴엔 저를 위한 거였겠지만 자연스럽게 대화가 돌순이 위주로 흘러가서 둘이 어떤 사이냐 같이 사냐 그러셨는데 그분께 한두 살 차이라고 얘기하진 않았고 그냥 친구라고만 말하니까 제가 대충 화장도 막 서툴고 얼룩덜룩하고 이러니까 둘 다 미성년자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남자친구에 대한 질문에 돌순이는 없고 저는 한 5살 차이 나는 남자친구가 있다 그랬더니 오늘부터 같이 일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이 이미 7시였잖아요. 면접 보기 시작한 게. 그래서 좀 이따 시작해서 한 2-3시간 정도면 일 끝난다 기다려라 하시고 다른 지원자들도 면접을 보고 붙은 사람이랑 같이 근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당일에 바로 일하러 가자는 것도 좀 이상하고 시간이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것도 뭔가 좀 찜찜해서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고 근로계약서 뭐 써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우겼는데 맞다 잊어버릴 뻔했네 이러고 태연하게 써서 약간 내가 너무 예민했나? 느끼고 안심을 했거든요. 그러고 기다리다가 8시쯤 되니까 다른 원래 일하고 있던 여자들이 왔어요. 안에 디퓨저랑 향수 같은 게 있는 에코백을 인당 하나씩 나눠주고 봉고차 같은 걸 타고 이동한 장소에서 방문 판매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급여는 판매한 만큼 인센티브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좀 불안하니까 계속 남자친구한테 여기서 일했다는 근무 기록도 남길 겸 돈 떼먹힐까봐 어디로 간다, 지금 뭐하고 있다, 일하는 곳 사무명이 어디고 어디서 면접을 받고 그 건물은 어떻게 간다 뭐 이런 거를 다 남겼거든요. 근데 예시를 들어서 목적지가 뭐 부천이다 이랬으면 부천이랑 인천은 붙어 있잖아요.
근데 내리고 보니까 인천인 거예요. 목적지를 일부러 속인 거죠. 도착하고도 목적지가 바뀌었다, 뭐 어떻다 말을 안 해주고. 남자친구한테 위치가 어딘지 계속 알려주려고 카카오를 켰다가 제가 알게 된 거고요, 그거는. 그래서 근무를 돌순이랑 같이 할 수 있다던 말이랑은 다르게 각자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2인 1조로 짝을 짓고 술집 많고 번화가 있는 거리 이곳저곳에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돌순이랑은 찢어져가지고 각자 다른 사람이랑 다니는데 저랑 같이 짝이 된 22살 언니? 이분이 제일 일을 오래 했대요. 근데 네. 약간 막 술집 안에 들어가서 좀 술 취하신 분들 위주로 호객을 해라. 원래 돈 벌려면 좀 얼굴에 철판 깔고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도저히 저는 할 수는 없더라고요. 좀 아양 떨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 막 담배 피고 이러시는 분한테 가서 막 오빠 이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이러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무슨 앵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표정을 진짜 썩은 표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놓고 난 안 해. 난 절대 안 해. 이러고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등 떠미는데 뭐 안녕하세요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완전 냉담한 상태였어요. 근데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은 좀 노출이 있는 옷을 일부러 입고 조금 그 안 좋은 행동을 하는데도 막 좀 용인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못하겠다, 난 갈 거다 이러고 좀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째려보듯이 변하면서 너가 지금 갈 거야? 네가 차가 있어, 돈이 있어. 집에 어떻게 갈 건데? 너 여기 어딘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차 타고 좀 오래 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단톡방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 상담 표시 인원수를 제가 힐끗 봤는데 그거 본 것만 제가 2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급하게 뭐라고 보내는데 핸드폰 화면을 제가 못 보게 숨기면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내가 상황 설명할 거고 차 타고 데리러 오기로 했다. 나 집에 보내달라. 막 이러고 난리를 쳤죠. 여기까지는 예상을 못했나 봐요. 왜냐면 저랑 5살 차이라고 해봤자 뭐 대학생이고 차가 어디 있겠어요. 보통 상식적으로. 근데 일단 좀 흠칫하더니 그 실장님? 그러니까 아줌마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달래면서 뭐 같이 온 친구는 일 잘하더라. 걔랑 붙여줄 테니까 일을 마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거 다음 번화가 또 이동할 장소가 있다. 좀만 참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너 하나 때문에 돌아갈 순 없는 거 아니냐. 돌순이랑 만나고 나서 돌순이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는 그냥 남은 시간 내내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하자고 부추긴 돌순이한테도 좀 열이 받았고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아주머니가 약간 협박조로 너 남자친구가 전화해서 여기 뭐 미성년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돌순이가 미성년자니까요. 돌순이가 있는데 술집 돌아다니면서 뭐 일을 시켰다. 어떻게 미성년자한테 이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시키면서 뭐 인센티브 제로 하냐, 그거 법 위반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따졌나 봐요. 근데 막 저한테 그런 걸 시시콜콜 다 얘기하고 그러면은 뭐 사회생활 못한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죄송하진 않은데 그냥 여기서 뭔가 일단 차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 조금 위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막무가내로 돌아가서 오늘 너 남자친구가 전화해서 뭐 업장 방해하고 우리 일하는 거 방해했으니까 돈 못 주겠고 너 이제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순이 일을 꽤 잘했으니까 넌 계속 나와라. 그리고 급여는 원래 첫날에는 다 못 준다. 다음에 나오면 합쳐서 뭐 몇 %씩 먼저 당일날 주는 거고 나머지 모인 거 월말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 집에 돌아와서 뭐 고용노동부 이런 데도 다 신고를 넣었죠. 약간 성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는 근무 여건을 제공하고 뭐 미성년자를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니게 하고 그리고 돌순이랑 저랑 당일 급여 지급을 다 못 받았고 계약서도 쓰긴 했는데 이게 사본도 안 받았고 뭐 사진도 못 찍겠고 이런 거를 다 이제 신고를 기억나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일한 날은 별게 없었는데 급여를 받으면서 뭐 몇천 원 안 되는 거지만 신고자로서 신고한 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경찰분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예상하셨겠지만 처음에는 작은 물건들을 뭐 방문, 판매, 판촉 이런 걸로 모아가지고 좀 지켜줄 사람이 없고 없어져도 조금 발견이 늦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법한 여자애들을 골라서 위주로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 나이가 어떤지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지 학교는 계속 다니고 있는지 자퇴하진 않았는지 뭐 이 알바가 정말 생경이라서 간절한 건지 막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같이 만만하게 보고 일을 시키려고 했던 건데 뭐 결국에는 안 됐던 거고 안 좋은 일에 조금 몹쓸 짓을 시키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후하게 부르니까 모이는 친구들이 사정이 어려우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일이 어렵지도 않으니까 첫날에 돈을 못 준다 이러면 그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오면 그 돈이 쌓여서 아쉽게끔 유도를 하면서 그런 거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서 뭐 안 좋은 일을 당해도 좀 둔감해지고 얘가 반응이 그렇게 거부 반응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안 좋은 일에 투입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번 돈에 대한 장부랑 일한 애들 명단이 다 나왔대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였으면 뭐 얘기를 안 했겠죠. 왜냐면 이런 일은 생각보다 꽤 흔하니까 세상에. 근데 저랑 당시 같이 일했던 22살 언니의 증언인데 그 미성년자 시점에 뭐 자발적으로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본인도 적응하고 같이 포주 일을 했던 언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쎄하니까 뭔가 이렇게 애가 급해 보이지 않고 조금 따지는 것 같으니까 막 제가 근로계약서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언니랑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 온 애들 동태도 확인하고 옆에서 감시하면서 좀 친근하게 여기서 계속 일해도 된다 안심시키고 그랬는데 제가 말을 안 들어먹는 것 같으니까 막 협박도 하고 그랬던 건데 그 뒤에 일은 예상을 못했던 거고 그랬는데 그 경찰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부에 있는 여자애들 중에 지금 그러니까 나이가 성인이 조금 넘으면 고용 종료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에선 없어지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실종된 여자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게 너무 싸한데 이게 수사 중이고 또 강력범죄 관련 가능성이 있어서 그 뒤에 있었던 일은 말을 못 해주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일이 커질 것 같다. 일단 신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있다 하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 얘기를 다 했어요. 남자친구가 뭔가 느낌이 안 좋다. 그 여자들이 실종되면 약간 더 안 좋은 오지나 섬에 팔려갔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안 좋은 예를 들어서 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근데 이거는 너가 신고를 해서 그 업장을 까발린 거기 때문에 너한테도 불이익이 올 수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좀 알아봐야겠다 얘기를 해서 저도 동의를 했죠. 저도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동네 꼬마님 사연 듣다 보면 어둠의 꼬봉 형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처럼 남자친구도 그 지인 중에 그런 인연이 있어요. 어둠의 세계. 네, 약간 뒤랑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분께 부탁을 했대요. 거기가 어떤지. 그리고 그분이 조금 이제 그 안에서 조금 힘이 있으셔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꿈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장기모가 아닐까 예상을 했던 거였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신체 부위를 갖다 재단에 바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갔다 와서는 바로 떠올린 건 아니고 경찰관님 전화를 받고 나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자들밖에 없었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뭐 애들이 몸이 성치 않았던 거부터 하며 저는 근데 그걸 알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입은 뭐 정신적, 신체적 학가 그런 식으로 꿈에서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남자친구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당분간 너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 그리고 그런 루트가 이제 뭐 중국인이나 조선족 쪽으로 해서 있대요. 그러니까 없어져도 모를 만한 사람들만 타깃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신고하기 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와, 무섭다 이거. 근데 제가 그때 그 가마방이 다 6개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거는 전국의 지부가 그 정도 숫자가 있대요. 경찰관님께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뭐 위치 예시를 들면 강남 아니면 뭐 인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다 합쳐가지고 숫자가 다 6개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숫자 제가 라커키 받은 게 40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면접 보러 간 그 장소가 약간 오피스텔 같은 건데 거기 보면 이렇게 호실 숫자들이 매겨져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옆에 판에. 거기 면접 본 장소가 405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주머니 풍채도 비슷하고 뭐 이런 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전 굉장히 소름이 끼쳤죠. 근데 결론적으로 아이들한테 다시 데리러 가겠다는 약속은 지킨 거라고 봐야 될까요? 신고를 함으로써 원래 있던 아이들은 풀려났겠지만 희생된 아이들은 제가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데 이거. 예, 그렇더라고요. 저도. 진짜 악마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이 세상에. 그러니까 미성년자 시절에는 그렇게 일을 시키고 나이를 먹어서 상승가치가 떨어진다 이러면은 그런 식으로 상상도 못하겠다 진짜. 그래서 세상의 무서움을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되었는데 또 두 번째 이야기도 있다고 하셨어요. 네, 좀 짧은 거긴 한데 제가 귀신을 냄새로도 느끼고 또 눈을 보이기도 하고 소리도 들리고 대화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대화가 가능하게 된 건 나중이지만
냄새나 뭐 보이게 된 거는 조금 간간히 초반에도 보이고 느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랑 같이 동거할 때 일인데 그 당시에 제가 남자친구랑 처음에 같이 살기 시작한 곳이 그렇게 크지 않은 원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사는데 아무래도 원룸은 조금 경제 사정이 뭐 여유롭지 않거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치안 문제도 걱정이 되고 있던 지역도 좀 그랬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는 게 마냥 유쾌하진 않았는데 거기 살 때 벌어진 일인데 거기에 저희가 4층에 살았고 2층에 그 싱글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싱글맘이라는 걸 알았냐면 그분이 나오진 않으세요, 바깥으로. 그런데 배송시키는 물건이 그분 계단 바로 앞이 집이어가지고 물건을 앞에 쌓아두면 그게 보이거든요. 뭐 보려고 보는 건 아닌데 물건들이 부피가 크니까 지나가려고 좀 이렇게 밀어놓으면서 보면은 뭐 아기 분유나 젖병이나 뭐 기저귀 이런 게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거기에 방음이 잘 안 되는데 완전 쩌렁쩌렁하게 애기 울음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진짜 약간 초반에는 좀 힘들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기는 방음도 안 되고 진짜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를 나가신 줄 알았죠. 근데 좀 불길했던 거는 남자친구는 안 들린다는데 저는 자꾸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아기면 다 같이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맞네. 그래가지고 이거 좀 불길하다. 와, 이거 뭔가 일 난 것 같다. 아무래도 근데 그 아기가 진짜 어렸어요. 그리고 그 들린 시기도 진짜 얼마 안 됐고 한 달?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들린 소리가. 그래서 좀 불길해만 하고 있었는데 자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 중에 시취를 맡아보신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시취가 고양이가 오줌을 쌌을 때 그걸 오래 안 치우면 그 썩는 냄새 비슷한 게 나요. 근데 그게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저한텐. 근데 뭐 집에 놀러온 친구들이나 남자친구한테 안 느껴진대요, 그 냄새가. 애기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되고 있던 와중에 이제 결정타로 아기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 깐난쟁인데 그냥 저희 집에 구석탱이에 그냥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응애응애 울고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희미하게 아닐 거야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경찰 신고를 하게 된 거는 이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호실 앞에 화학약품 배달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산성으로 엄청 강력한 뭐 예를 들어 원액 락스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아무튼 단백질을 녹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약품이 단순히 집에서 주문하는 수준이 아니라 막 킬로그램 단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는 경찰에 신고할 만하잖아요. 의심을 할 만하고.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결국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웃에 신고를 받았는데 약품을 주문할 수도 있는 거지, 청소용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근데 그 집에 출생신고가 된 아기가 없었대요, 그 어머니 밑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가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경찰분께서 제가 그렇게 신고를 했었으니까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하수구에서 이렇게 유해가 발견이 됐다, 뭐 막혀가지고 뭐 네. 신고를 받았는데 근데 제보해주신 분이라서 혹시 말씀해주신 거 말고 다른 게 기억나시는 게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려고 다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상은 했는데 하수구에서 냄새도 올라왔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좀 부정하던 시기였는데 이게 이렇게 마저 떨어지는 걸 보니까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뭐 귀신 때문에 그래요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섬뜩한 일들이 많네요. 그리고 붕어찜님이 그런 걸 느끼시기 때문에 엮이지 않아도 될 일들에 엮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귀신들도 본인들을 볼 수 있는 맞아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니까 좀 그 아기도 도움을 요청하려고, 아니 2층이나 위에 떨어져 있는데 뭐 모든 사람의 집에 한 번씩 나타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씁쓸한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기 키우는 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네, 관심을 가지면 좀 알 수 네. 있을 것 같더라고요. 들리다가 이게 안 들리는 건 뭐 잘 수도 있고 한데 그게 매일매일 그렇게 들려야 되는 게 맞아요. 초창기에는. 그렇죠. 아휴, 참. 다시 생각해도 씁쓸하네요. 네. 씁쓸한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밝혀졌으니까 결국에. 아이고, 오늘 붕어찜님 2가지 이야기다. 너무 씁쓸한데 붕어찜님이 뭐 보시고 느끼고 하는 게 연관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영적인 면과 그리고 실제 현실 공포가 이렇게 매칭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 사실상 이거를 좋은 쪽으로 풀면 그러면 귀신 보는 사람들이 어떤 미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모든 사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쵸? 봉어찜님? 그러니까 귀신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제 사건 아무거나 하나를 보셨어요. 그러면 네. 저 범인이 누구고 저거는 뭐 실종자나 뭐 저 사람은 이미 귀신이 되어서 저거다. 이렇게 뭐 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다 보이는 건 아닌데 한 번씩 그런 게 보일 때가 있긴 해요. 사실 근데 그걸 이제 증거를 아. 가지고 갈 수는 없고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뭐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겠어요 그걸. 제가 귀신을 보는데 이 사건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귀신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쪽으로 수사하면 어떠실 것 같나? 라고 얘기를 하면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과학과 이런 영적인 세계가 아직은 거리가 좀 있지만 점점 다가오고 있다. 네, 점점 저는 그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이 발전함에 있어서.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미제 사건이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건이든 이런 게 없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 오늘 붕어찜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믿고 듣죠 뭐 저희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붕어찜님께서 오늘 해주신 두 가지 사건 전부 다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이게 이분의 이야기가 뭐 영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영적인 것과 이렇게 현실 공포가 서로 플러스가 돼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붕어찜님의 이야기가 업로드가 되면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